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자집을 운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원래 가게가 집하고 멀었어요. 아직 아이가 9살인데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돌보려고 하니 힘들었죠. 그래서 작년에 가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살려고 집을 사서 들어왔어요. 앞으로 오래 볼 이웃들이니 인사도 하고 잘 지내자 싶어 떡을 해서 돌렸죠. 아랫집도 옆집도 다들 반가워하며 살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아랫집 분에게 저희 아이가 쿵쿵거릴까봐 걱정이라고 시끄러우면 언제든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냐고 걱정 말라고 해주셨죠. 좋은 분들이 이웃이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층은 달랐어요. 벨을 누르니 누구냐고 짜증내는 목소리가 들렸죠. 아래층이라고 말했는데도 위층 여자는 잔뜩 인상을 쓰면서 나왔습니다. 떡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떡을 받으면서도 고맙다거나 반갑다거나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아래로 내려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뜬금없이 저보고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물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것도 이사 온 이웃이 인사하러 왔는데 첫마디가 그런 말이라뇨.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랑 맞는 사람은 아니겠다 싶었죠. 그래도 무슨 상관이냐 했어요. 요즘이 이웃이랑 얼굴 보면서 지내는 시대도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위층하고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저희 아이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세 동네 친구들을 사귀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다고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마침 가게가 쉬는 날이기도 했고 아이 친구들이랑 인사도 하고 어떻게 노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뛰어노는 아이를 기특해하며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위층 여자가 나타나서 저희 아이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아이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싹 대고 뭐라고 소곤거렸습니다. 아니, 감염병 때문에 가까운 사이에서도 얼굴 안 대고 멀리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황당했죠. 그래도 뭐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위층 여자는 저희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모르는 애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싶어서 일어나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여자가 저희 아이 등짝을 때렸어요. 아이 몸이 흔들릴 정도였죠.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 여자는 금세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놀란 아이를 안아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죠. 모르는 아줌마가 오더니 자기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대요. 그래서 9살이라고 했더니 자기 아이가 저쪽에 있는 11살 형아인데 같이 놀라고 하더랍니다. 아이는 자기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고 모르는 형이랑 놀기 싫다고 했댔죠. 그랬더니 자기 등을 때리고 갔다고 하네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진작에 와볼 걸, 말 걸고 있을 때 뭐라고 할 걸 후회했죠. 그래도 저희 아이는 금방 괜찮아져서 친구들과 다시 놀기 시작했어요. 아이보다 제가 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상도 안 좋았지만 이사 오고 나서 층간 소음 때문에도 위층에 감정이 좋지 않았죠. 밤마다 쿵쿵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이 커다랗게 쿵소리가 한 번씩 났고 어른들도 뒤꿈치를 쾅쾅 거리면서 걷는 스타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도 늘 시끄러워서 잠기 밝은 저는 참 힘들었어요. 별로 경우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 더 화가 났죠.
아이한테 그 아줌마 아들이 누구길래 같이 놀라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저쪽에 있는 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11살 치고도 덩치가 꽤나 컸어요. 놀이터에는 저희 아이와 친구들 말고도 11살 또래 아이들도 많았죠. 그런데 왜 굳이 딱 봐도 자기 아들보다 어려 보이는 저희 아들에게 같이 놀라고 했을까 생각하며 그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 무리에 잘 끼지 못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끼려고 하다가 마음대로 잘 안 돼서 화가 났는지 갑자기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앞에 있는 아이에게 당장이라도 때릴 것처럼 공중에 주먹질을 했죠. 그렇게 행동하니 아이들이 겁을 먹고 슬슬 그 아이 옆에서 도망갔어요. 저희 아이도 아이 친구들도 그 형 때문에 여기서 못 놀겠다고 다른 놀이터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못 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를 보면 되도록 저희 아이 옆에는 안 왔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혹시라도 저희 아이가 맞거나 할까봐 걱정되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남자아이다 보니 저 없는 곳에서 놀다가 친구나 형에게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대놓고 저 형이랑 놀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혹시나 형이 심하게 화를 내거나 하면 자리를 피하고 꼭 저에게 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였어요. 집 근처 복개천에 아이와 남편과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와 남편은 물장난을 치고 전 돗자리에서 간식거리를 꺼내놓고 아이를 보고 있었죠. 방학이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좀 있으니 위층 여자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본 아이 말고 형이 또 있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우리 위층 사는 아이들이구나 하고 그다지 신경은 안 썼죠. 그런데 위층 여자가 저희 돗자리 근처로 왔습니다. 인사하려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를 못 본 건지 쳐다보지 않고 지나쳐 가더라고요. 인사할 타이밍을 놓친 건 둘째치고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진짜 황당했죠. 옆엔 넓은 멀쩡한 걸 놔두고 저희 돗자리를 신발 신은 발로 밟고 지나갔거든요. 끝에 살짝 밟은 것도 아니고 저희 돗자리 위로 서너 발은 밟고 갔습니다. 어찌나 황당하던지 불러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는 사람이고 괜히 싸움이 될 것 같아 말았죠. 어이없어 하며 위층 여자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역시나 상식 없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먹을 것을 한가득 싸와서 시끄럽게도 먹더니만 집에 갈 때는 뒤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죠. 처음에는 짐 먼저 챙겨 올려놓으려고 그러나 곧 쓰레기 치우러 오겠지 했어요. 그런데 다시 안 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과 아이들이 먹고 남겨둔 치킨 박스며 커피컵이며 휴지며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말이죠. 정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보면서도 신기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동네인데 쓰레기를 저렇게 떡하니 다 놔두고 가버리는 행동은 웬만해서는 안 하잖아요. 이사 온 지도 별로 안 된 저도 그곳에 아는 얼굴들을 여러 봤는데 위층 여자는 저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제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다가 온 남편이 입을 벌리고 놀라워하는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방금 목격한 위층 여자의 소행을 이야기해 주었죠.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돌아가려고 준비하면서 그 집 쓰레기까지 저희가 들고 왔네요. 그때 위층 여자한테 저는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겠지만 저한테 그 사람은 이미 싫은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싫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층에 어린 아이가 왔는지 낮부터 밤까지 뛰는 소리가 며칠 동안 들려왔어요. 뛰는 소리가 딱 4~5살 정도 되는 아이의 소리였죠. 그 또래 아이들은 직선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콩콩콩 뛰거든요. 저도 그랬던 아이를 키웠으니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밤 12시까지
매일 그렇게 뛰는 걸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이 어릴 때 좋게도 말하고 혼내기도 하고 계속 못하게 했습니다. 뛰고 싶어 하면 추워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요. 밤에 뛰게 놔두는 건 제가 아무리 아이 엄마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죠. 아이가 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어른들까지 이해되는 건 아니었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제대로 교육시켜야죠. 감염병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남편도 미치겠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아이를 재우는데 아이도 쉽게 잘 잠들지 못하고 몇 번을 깬다고 했어요. 일주일을 참다가 관리실에 연락했죠.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고 며칠을 참았습니다. 여전했어요. 그래서 다시 관리실에 연락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가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피곤해서 그대로 쓰러지고 싶어지죠. 그런데 위층 아이가 다다다 뛰는 소리가 거슬려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놀래서 시계를 보면 밤 12시였어요. 이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게 기사가 나는 거구나 싶은 심정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벨을 누르니 위층 여자가 나왔어요. 제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밤에 찾아왔다고 오히려 아주 기분 나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저 아래층인데요. 소리가 너무 울려서 왔어요. 무슨 소리가요? 관리실에서 연락 못 받으셨어요? 아이 뛰는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서요. 네? 그 조그만 애가 뛰면 얼마나 뛴다고 울린다는 거지? 그건 아래에서 소리를 못 들어보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가 낮부터 밤 12시까지 부엌에서 거실로 왔다 갔다 뛰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잠을 못 이뤄요. 낮에는 몰라도 밤에는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어린애가 뛰는 걸 어떻게 자제를 시키란 말이야? 정말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동생네가 미국에서 저희 본다고 왔어요.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있는 건데. 그동안 그럼 뭐라고 해? 너희 애 때문에 아래층 사람들이 싫다고 하니 가라고 해? 아니, 뛰면 얼마나 뛴다고 그걸 계속 관리실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한밤중에 올라오고 너무 경우가 없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경우가 없는 건 관리실에 연락을 해도 그대로인 위층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어플로 재봤어요. 신고해도 되는 소음 수준으로 계속 나왔다고요. 이것 봐, 이것 봐. 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다 있어? 무슨 어플로 소음을 재고, 아니 이웃 간에 그런 짓을 다 하고 그래.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내가 여기에 몇 년을 살았는데 이런 꼴은 처음이네 진짜. 저기요, 저야말로 이런 꼴 처음이고요. 단독주택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사는데 층간소음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어떻게 아래층 올릴 거 생각도 안 하고 아이를 밤 12시까지 뛰게 해요?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아, 몰라. 난 모르겠으니까 마음대로 해요. 동생네 이제 몇 주 있으면 가니까 참던가 말던가. 난 모르겠으니까. 뭘 몰라요? 아이가 정 뛰게 하고 싶으면 바깥에서 뛰게 하든가 해야죠. 무책임하게 배째라고 하면 정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신고하든가 말든가. 아, 참 가짜는 일 가지고 난리네 진짜. 아니, 근데 왜 아까부터 자꾸 말이 짧아요? 진짜 경우 없는 사람이네. 내가 언제 반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왜 자꾸 반말해요? 이젠 말꼬리 잡고 난리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가요 가. 아, 밤중에 와서 시끄럽게 진짜. 짜증나.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정말 이런 꼴은 처음 당해보았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막 나가는데 할 말이 없었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서 당장이라도 다시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걸요. 더 붙잡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도 몇 주만 있으면 간다니 조금만 참자 하는 수밖엔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찰까지 불러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남편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예 위층이랑 상종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아이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았죠. 애들이 왜 저리 모여있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글쎄 어떤 아이가 새끼 고양이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를 철사로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걸 구경거리라고 구경하고 있었던 거고요. 어떤 아이가 이런 잔인한 짓을 하나 봤더니 위층 둘째였습니다. 당장 그만두게 했죠.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고양이는 네 장난감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혼냈어요. 철사 풀어주고 고양이 데리고 나랑 동물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네가 한 짓을 책임지라는 의미에서였어요. 너희 엄마에게도 연락하라고 했죠. 구경하던 아이들도 혼냈습니다. 이건 구경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말려야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혼내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니 몇 발짝 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혀를 내밀어 메롱하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엄마나 애나 진짜 왜 저럴까 싶었죠. 하긴 그런 엄마한테 애가 뭘 배웠겠어 싶기도 했습니다. 위층 아이가 도망가니 덩달아 다른 애들도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도망쳤어요. 한숨을 쉬면서 새끼 고양이 앞알에 묶인 철사를 빼주고 병원에 데려갔죠. 다행히 까진 것 말고는 심하게 다친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사람 손을 타버려서 다시 길에 놔두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동물병원에 맡기고 병원에서도 저도 고양이 키워줄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위층 여자가 저희 집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당신이 우리 찬우 혼냈다면서? 아, 아이가 말하던가요? 왜 혼났는지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당신이 뭔데 내 애를 혼내? 내가 어떻게 키운 애인데 당신이 뭔데 내 애를 혼내냐고! 전 어른으로서 아이의 잘못을 이야기해준 것 뿐이에요. 아이한테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았고 잘못한 점을 이야기해준 것 뿐이에요. 아이가 새끼 고양이를 괴롭히고 있었던 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무례? 누가 무례한데? 고양이 귀엽다고 좀 건드린 거 가지고 당신이 감히 내 애한테 난리친 게 무례한 거지. 귀엽다고 건드린 게 아니라 철사로 발을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다고요. 동물 학대를 하고 있었다고요. 뭐? 동물 학대? 당신이 내 애한테 한 건 아동학대 아니야? 어디에서 주워들은 거 내뱉으면 다인 줄 알아? 어디서 동물 학대래? 내가 누군진 알아? 여기에서 이사 나가고 싶니? 우리 시아버지 여기 동대표야, 동대표.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이야기해서 금방이라도 내보낼 수 있어. 괜히 우리 아파트 물 흐리지 말고 나가던가 조용히 살던가.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가세요 그럼. 더 말하기 싫으니까. 이제야 좀 알겠나 보지? 저런 말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불쌍하기까지 했어요. 그냥 만사가 귀찮고 더 말도 섞기 싫어서 가라고 한 건데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으스대며 뒤돌아서는데 그 뒤통수 한 대 진심으로 때리고 싶었습니다. 자꾸 자기가 누구인 줄 아냐고 하더니 이제 알았죠. 동대표 며느리요. 그게 뭐 어째다는 건지 진짜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자라면 저런 꼴이 될까 신기했죠. 첫인상이 진리인가 봐요. 초면에 보자마자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묻더니 자가 아니라고 했으면 무시하려고 했던 거였겠죠. 저런 사람한테 자식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그러니 애가 자기보다 작은 애들한테 성질이나 내고 힘없는 새끼 고양이나 괴롭히는 나쁜 짓을 하는 거겠죠. 위층 둘째가 더 엇나가지 않게 집에서 마음을 잘 돌봐줘야 할 텐데 엄마가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감싸기만 하니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현관문 앞에서 이 난리를 쳤더니 앞집에서 나와 보았죠. 무슨 일이에요?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혹시 위층에서 왔다 갔어요? 아,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사람 유명해요. 동네에서 시끄럽다 싶으면 위층 여자라고 앞집 아주머니가 알려주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하다고 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소리만 질러대는 사람이라고 했죠. 동대표가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맨날 자기 시아버지가 동대표라고 엄청 떠들어대요. 그리고 상가를 동네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으스대는데요. 정말 못 들어주겠다니까요. 그러면 그 시아버지라는 분도 그런 분이세요? 아니요. 자기가 동대표라고 뭐 티내고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분 우리랑 같은 동 사세요. 여기 아래 5층에 사세요. 그분이 여기 재건축하기 전부터 사셨어요. 그때도 동대표였다는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렇고 딸도 아니고 왜 며느리가 그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몇 번을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아냐고요. 그래서 진짜 뭐 엄청 대단한 백이라도 있나 했다니까요. 어머, 그랬어요? 큰일이네. 왜요? 위층 사람 자기보다 어려 보이거나 돈 없어 보이거나 하면 무시하고 막대하거든요. 아유, 어떡해. 우리 앞집이 자기보다 어려 보여서 저러나 보다. 에휴, 그냥 무시해요. 앞으로 안 얽히면 되지. 그죠? 이미 얽혀버린걸요. 마음이 쓰렸지만 그냥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보다 세 보이는 사람, 그니까 보통은 돈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앞에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쩔쩔매요. 여기 아파트에 공무원 상급인가 뭔가 암튼 그런 사람이 살거든요. 그 사람네 애가 위층 둘째랑 비슷한 또래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요. 난 무슨 그 사람 비서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래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그런다니 충격이네요. 저도 예전에 위층 사람이랑 몇 번 말 섞었다가 대인 적이 있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떨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길었네요. 아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잊으세요. 알았죠? 아, 네, 알겠어요. 말씀 정말 감사해요. 옆집 아주머니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어요. 그나저나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사람이란 걸 알고 나니 괘씸해졌죠. 제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위아래로 나눠서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 인생이니 자기가 마음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된통 당하겠지 생각했죠. 전 잘못을 하면 언젠가는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한동안은 마주치지 않기를 바랬는데 금세 다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희 피자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알고 온 건지 모르고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들어오면서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같이 온 친구와 자리를 잡더니 주문받으러 간 아르바이트생한테 저를 불러달라고 했네요. 제가 가니 갑자기 저한테 친한 척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자기가 이 집 사장님하고 잘 안다면서 맛있는 것 좀 많이 달라고 애교를 부렸죠. 얼떨떨해서 네 대답하고 자리를 떴어요. 피자와 맥주 2잔을 시켜서 주문한 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조용히 먹는 것 같더니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 저를 찾더군요. 무슨 일이시죠, 손님? 맥주 맛이 왜 이래요? 네? 맛이 어떠셨는데요? 무슨 썩은 물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잖아, 그치?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 동의를 구하더군요. 친구도 맞다고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맛있는데 토할 뻔했잖아. 사장님, 다시 가져다 줄 거죠? 에이, 이런 맥주 팔면 어떡해. 이건 마시고 나 아프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썩은 물맛이 나고 토할 뻔했다면서 왜 둘 다 맥주를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신 걸까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어거지를 써도 한 반 정도 마시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아나 싶었지만 한 번은 그냥 받아주자 했죠. 죄송합니다, 손님. 금방 다시 2잔 가져오겠습니다. 역시 얌전히 먹으면 저 사람이 아니지 싶었어요. 맥주를 다시 가져다 주었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서비스 안 주냐고 말을 거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르바이트생이 옆으로 와서 저 사람들 왜 저러냐고 물어봐서 대강 이야기해 주었어요. 위층 사람인데 좀 희한한 스타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공짜 맥주 먹으면서 서비스를 달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생이 아까부터 계속 서비스 타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 사장님하고 잘 아는데 서비스 안 주냐고 언제 줄 거냐고 계속 물어보았대요. 황당해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를 또 찾았습니다. 가보니 또 똑같은 말을 했죠. 아니, 내가 아까 말했는데 또 이런 맥주를 줘? 사장님, 이렇게 장사하면 돼? 손님, 왜 그러시는데요? 맥주에 물 탔어? 무슨 걸레바물을 탔나봐. 다시 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걸 마시라고 주면 어떡해. 내가 그래도 아래층이라고 화 안 내고 잘 이야기하는 거야. 손님, 더는 공짜로 못 드려요. 더 드시고 싶으시면 주문을 해주세요. 뭔 소리야? 이런 걸 줘놓고 돈을 내고 먹으라니? 당신도 먹어봐, 이게 정상인지. 제가 먹어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두 번 다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드셔서 먹어볼 수가 없네요. 맛이 그렇게 이상한 맥주를 어떻게 다 마실 수가 있죠? 더는 못 드립니다. 피자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뒤에선 뭐라고 잠깐 소리 지르는 것 같더니 조용해졌죠. 친구랑 둘이 속닥거리는 것 같더니 남은 피자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서비스를 안 줘서 앙심을 품고 그런 것 같았어요. 위층 여자는 피자를 다 먹고 나서 카운터에 있는 저에게 왔습니다. 나랑 내 친구 병원 가게 되면 진단서 끊어올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돈 받을 생각은 아니겠지? 나올 때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릴 생각으로 아까 조용했었나 봐요. 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맥주 2잔 값이랑 피자 값은 내셔야 됩니다. 맥주에 아무 문제 없고요. 피자는 손님들도 아무 말씀 없으셨던 문제 없는 음식입니다. 사실 맥주 4잔 값 받아야 하는데 제가 2잔은 드린다고 했으니까 안 받는 거고요. 손님이 먹고 토할 뻔했다는데 그걸 먹으라고 준 주제에 무슨 돈을 내라는 거야? 죄송하다고 먹은 거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넘어갈까 말까인데 정말 이 사장님 정신이 없네? 위층 여자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옆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주방에 있던 직원분도 나와 보았어요. 자리에서 피자를 먹던 다른 손님들도 다들 카운터 쪽을 쳐다보았죠. 손님이 이상하다고 하셔서 저도 따라서 맛보았어요. 손님 말씀대로 그런 맛 전혀 안 났고요. 평소와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손님들도 말씀을 하셨겠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내 입맛에 이상했다고 하면 이상한 거야. 손님한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무슨 장사를 한다는 거야? 난 돈 한 푼도 못 내니까 그런 줄 알아. 위층 여자가 친구를 데리고 그대로 나가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나가게 막고 돈 내고 나가라고 말했죠. 여기에서 쫓겨나고 싶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 접고 싶나 보네? 나 여기 상가에 있는 사람이야. 나도 상가에 있는 사람이라 잘 아는데 이렇게 남의 건물 들어와서 함부로 장사하고 나쁜 소문 내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 나 여기 상가 주인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연락해서 당신 쫓아내라고 할 거야. 그래요? 그렇게 우리 상가 주인하고 잘 알아요? 이상하네.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알면 지금 전화 좀 걸어봐요. 통화 좀 합시다. 내가 못 걸 줄 알아? 위층 여자는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는 신용을 했죠. 그러면 제가 알아서 길들 알아나 봅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저렇게 억지 부리면서 소리 지르면 다들 들어주었나 본데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진상 손님에게까지 굽신거리면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 안 걸어요? 주인 이름이 뭐랍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이 상가 주인 나예요. 누가 나를 쫓아냅니까? 내가 주인인데.
당신 이렇게 계속 장사하는데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말 좀 짧게 하지 마세요. 없어 보여요. 제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당장 경찰에 전화하라고 하자 그제야 위층 여자가 조용해졌어요. 분위기가 불리해지자 위층 여자의 친구가 슬그머니 저한테 카드를 내밀었죠. 제가 계산하고 카드를 주자 둘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망가는 주제에 큰 소리는 치더군요. 내가 당신 가만 안 놔둘 거야? 위층 여자와 친구가 나가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란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오히려 손님들이 잘했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전 감사해서 서비스도 챙겨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또 서비스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 동네로 이사오고 나서 다른 걱정거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 낯선 동네로 온 아이도 금방 적응했고 남편도 이 동네가 살기 더 편하다고 좋아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사 온 것이 너무 좋았어요. 가게가 가까워지니 일하는 분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잠깐씩 집에 들를 수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아이가 그래도 아직은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가게 한답시고 아이에게 잘 신경 써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죠. 그래서 저도 남편도 아이도 이사 온 것을 좋아했어요. 물론 하나만 빼고 그랬죠. 옆집 살아도 얼굴 보기 힘든 게 요즘 세상인데 왜 이리 위층 여자는 자꾸 마주치게 되는 걸까요? 놀이터에서도 쓰레기장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종종 마주쳤습니다. 저와 마주칠 때마다 옆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위층 여자는 저 보라는 듯 일부러 저를 쳐다보며 귓속말을 했죠. 제가 죄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니 꺼릴 것은 없었지만 그 꼴보기 싫은 얼굴을 자꾸 보게 되니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신경을 많이 써서인지 소화도 잘 안 돼서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옆집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보았죠. 위층 여자가 누군가에게 계속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보기 힘든 광경이라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대강 눈치를 보니 남편이 3급 공무원인가 한다는 그 집 부인 같았죠. 비서 같다는 표현은 많이 순화된 말이었어요. 항상 꿋꿋하게 서서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던 사람이 등을 굽히고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못 볼 광경을 본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 친구 엄마가 저한테 동네 맘카페에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저희 가게에 다녀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강 감이 잡혔죠. 맘카페에 저희 피자집 욕을 길게도 써놨더군요. 온통 거짓말이었습니다. 걸레반 물을 섞은 맥주를 팔고 피자도 사람 먹을 맛이 아니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제가 자신을 밀쳤다고 했죠. 이렇게 거짓말을 공들였을 정신으로 다른 걸 하면 뭐라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댓글들은 난리가 나 있었어요. 다들 그 거짓말을 믿고 뭐 그런 곳이 있냐고 불매 운동하자는 글들이 많았죠. 간혹 저희 피자집에 와보셨던 분들이 거기 평소에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한데 이상하다고 써주셨습니다. 그래도 워낙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아 그런 댓글은 묻혀버리더군요. 그냥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죠. 그냥 놔두면 저희 가게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담아서 글을 올렸어요. 있었던 일만 그대로 적었고 증거로 CCTV 화면을 공개했죠. CCTV에 나오는 장면에는 위층 여자가 말한 제가 밀치는 모습은 당연히 없었고 제가 말한 대로 위층 여자가 저에게 삿대질하면서 흥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자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저번에 글 올린 사람 진상 손님 아니냐고 다시 난리가 났죠. 그날 저희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댓글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의 증언에 사람들은 더욱 저의 편이 되었죠. 이렇게 되자 일이 더 커졌습니다. 알고 보니 위층 여자가 생각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맘카페에서도 이미 이러저러한 전적이 있었던지라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위층 여자가 했던 일들을 올렸죠.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그 사람 자기도 안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남의 집 앞에 이상하게 주차해서 다른 차들 못 빼게 해놓고 연락했더니 자기 일 안 끝났다고 기다리라고 했대요. 그렇게 몇 시간을 안 빼주었다는 글을 읽고 역시 대단하다 했죠. 식당을 하는 사장님도 글을 올리셨는데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셨더군요. 밥 다 먹고 나서 물맛이 이상하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돈 못 낸다고 해서 경찰 부르겠다고 했더니 현금을 사장님 얼굴에 집어던지고 나가더랬죠. 정말 말이 안 나오죠. 맨날 위층 여자가 말하던 그 상가 세입자였던 사람도 나타났어요. 살다 이런 상가 주인은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조선시대 양반과 머슴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죠. 세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욕심부리고 갑질에 대해서 가게 옮기는 게 낫겠다 했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도 감안하고 나왔다고요. 위층 아이와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사람도 글을 남겼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주 유명했다네요. 뭐든지 자기 아이 위주로 하려고 하고 아이 엄마들 사이에 파벌을 만들고 난리도 아니었대죠. 정말 파도 끝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맘카페가 이 일 때문에 한창 엄청 시끌시끌했습니다. 다들 위층 여자 이야기로 함께 분노해 주었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위층 여자도 이번 일을 계기로 어디 가서 갑질하고 진상 떨고 그러지 않기를 바랬죠.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더 커졌습니다. 인근 동네의 맘카페에까지 이 일이 알려진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맘카페에 글을 퍼다 나른 것이었죠. 다른 맘카페까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위층 여자에 대한 신상 정보까지 알려졌어요. 위층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도 나왔고 어디 사는지도 나왔죠. 이렇게 신상까지 다 노출되니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근처 사는 사람들 치고 이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됐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길 바란 것은 아니어서 좀 찜찜하기는 했지만 신경 쓰지는 않았죠. 이 일을 겪으면서 저희 가게는 장사가 더 잘 됐습니다. 가게를 찾으시거나 배달 주문시키시는 손님들이 동종 맘카페에서 보았다고 힘내라고 하셨죠. 이럴 때 더 맛있고 더 친절하게 해서 지금 매출을 유지하자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위층 여자에 대한 생각은 더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위층 여자를 보았죠. 중학생인 첫째와 함께 있었어요. 둘이서 길에서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엄마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학교 애들도 학원 애들도 다 알아. 애들이 나만 보면 수근거리고 웃는단 말이야. 어떡해, 어? 이사 가자, 어? 나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진짜. 이사 가긴 뭘 이사를 가? 우리가 뭔 죄를 지었어? 엄마도 미치고 팔짝 뛰겠으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나 다 때려칠 거야. 학교고 학원이고 그런 줄 알아. 엄마가 저지른 짓이잖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나 이제 막 살 거야. 엄마도 그러는데 나라고 못 그럴 줄 알아? 진짜 엄마 싫어. 집 나가고 싶어. 아니, 엄마가 나가. 엄마가 나가.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다고.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에게 버릇없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건 안 될 일이지만 아이 마음도 이해가 갔죠. 아이가 상처받아서 저리 난리인데 거기에 대고 같이 소리 지르는 위층 여자도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위층 아이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정작 미안해야 할 사람은 그 아이 엄마였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죠. 그래도 지금 저 사람들 눈에 띄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전 위층 소식이 별로 안 궁금한데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이 위층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듣기로는 위층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폭위원회가 열리고 징계까지 받았다고 했죠. 결국 문제가 터졌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층 여자가 아이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해결해야 할 텐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죠. 역시나 학교에 가서도 자기 아이에게 맞은 아이가 잘못한 거라고 자기 아이만 감쌌다고 하네요. 위층 여자가 그래도 동네에 아는 사람도 많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위층 여자를 외면했다고 했죠. 언제 자기가 그 사람이랑 친했냐고 딴소리들을 한다네요. 똑같은 사람끼리 친하게 지냈구나. 참 의미 없다 했습니다. 아이 친구 엄마들도 같은 마음인지 위층 아이들이랑 같이 못 놀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놀이터에서 위층 둘째가 나오면 아이들도 슬슬 피했고 혹시나 자기 아이가 그 아이 근처에 있으면 엄마가 달려가 데리고 갔죠. 위층 여자와 가끔 마주치기는 했습니다. 그전처럼 저를 의식하면서 비웃거나 노려보지 않았어요. 그냥 못 본 척하면서 그냥 바쁘게 걸어갔죠. 제가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해 함부로 대하다가 이젠 아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모습이 더 싫었네요. 위층에서는 여전히 층간소음이 들렸습니다. 동생네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지 꽤 됐고 이제는 부부싸움하는 소리까지 들렸죠. 안방 화장실을 타고 소리가 내려오는데 그 소리도 정말 못 참겠더군요. 거의 밤마다 위층 남자가 위층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위층 여자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죠. 내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고. 넌 남편이라는 게 어떻게 이러냐?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그건 안 알아주고 맨날 뭐가 그렇게 못 살겠다고 난리야? 네가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내가 억울하지. 너 같은 여자랑 사는 내가 억울하지. 애들은 또 무슨 죄야. 애들도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니겠냐고. 우리 가족이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뭔 꼴이냐. 너 나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뭐? 나대고 다녀?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나야말로 너랑 사는 게 억울하다.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미친년이지. 싸우는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이 느껴졌어요. 관리실에 몇 번 연락했더니 관리실에서 그랬죠. 지금 그 집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안방 화장실 통해서 저희 집뿐 아니라 저희 쪽 라인에 많이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실에서도 계속 연락해도 나아지는 게 없다고 답답해했죠. 며칠 참다가 남편과 함께 위층에 올라갔어요. 벨을 누르니 위층 남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래층에서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자 위층 남자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죠. 네가 그 여자구나 하는 표정으로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게 부부가 쌍으로 이상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시선을 느낀 남편이 저를 막아서며 말했죠. 저희가 몇 번 관리실 통해서 연락드렸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남의 사생활 듣고 싶지 않은데 너무 심하게 잘 들려서요. 매일 부부싸움 하시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하는 것처럼 다 들립니다. 함께 사는 아파트니 소리에 조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싸웁니까? 네? 막말로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 싸우는지 그쪽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저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댁에 일어난 일은 안 됐지만 저희 때문이 아니라 댁내 부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희야말로 피해자였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바라지도 않았지만 와서 사과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가게에 와서 난동 부리고 인터넷에 거짓말 올리고 그동안 그쪽 부인 때문에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어이가 없네. 이러다 남자들 싸움 될까봐 걱정되었던 차에 위층 여자가 쓱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또 왔어? 지긋지긋하다 진짜. 이봐요. 나야말로 그쪽 지긋지긋해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밤마다 악따귀 쓰면서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리거든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또 뭐라고. 암튼 말이 엄청 길어. 마음대로 해. 난 모르겠으니까. 자기야, 그냥 들어가. 부부가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죠. 뭘 마음대로 합니까? 공동주택에 산다는 게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시죠. 그게 피차 낫겠는데요? 뭐라고? 우리 보고 이사를 가라고? 내가 왜 이사를 가야 돼? 싫으면 당신이 이사 가라고.
어따 대고 이사를 가라 말아야? 혼자 사는 집처럼 사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발 한 번이라도 이성적으로 대화 좀 나누면 안 될까요? 항상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어른이 왜 멀쩡한 대화를 못하죠?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마침 관리실에서 나온 분이 위층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관리사무소 박 팀장입니다. 제가 어제도 연락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요즘 민원이 매일 들어와서 저희가 많이 골치가 아프네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시끄럽게 했다고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해요? 민원은 무슨 민원? 네, 기분 안 좋으시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안방 화장실 타고 소리가 다른 집으로 많이 퍼져나가더라고요. 이 아랫집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간만 되면 저희 관리 사무실에 전화가 불이 납니다.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좁은 현관문 앞에 이렇게 이미 5이 서 있었는데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이고, 동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아버지. 같은 동에 산다던 위층 여자 시아버지가 올라온 것이었죠. 여기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동 대표님, 그게 실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마곤참이었습니다. 소음? 민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 소음 나도 이야기 들었다. 너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위층 여자도 시아버지는 무서운가 봅니다. 시아버지가 버럭하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너희 저녁마다 싸우는 거 우리 동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사람들이 나만 보면 너희 이야기를 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데 너희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겠냐? 너 애미야, 네가 말 좀 해봐라.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너희 아래층 분들이냐? 네. 너 이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죄송하다고 말한 적 있냐? 그게... 아니요. 갑자기 저희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층 시아버지는 저 부부와는 좀 다른 분 같았어요. 네가 저지른 짓이 있으면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정리를 해야지. 그러지를 못하니 동네 시끄러운 거 아니냐?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온 동네에 내 이야기하고 다닌 모양이더구나. 내가 동대표지. 네가 동대표냐? 너 그렇게 안 봤다만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애들을 키운다고? 너 둘째도 학교에서 징계받았다며? 그게 다 애미 네 탓이란 생각 안 해봤냐? 대체 애미가 애를 어떻게 키웠으면 이런 일이 다 생겨? 내가 진짜 참다 올라왔다. 아버지, 그러니까요. 제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던 게 딱 그 이야기입니다. 너도 뭘 잘했다고 입을 나불거려. 너도 똑같아. 너희 이제 이사 가라. 내 봤을 때 너희가 아이 사다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해줄 생각도 없다.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으니까 이사 가라. 집 내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집 구할 때는 2개 구하고. 네? 너희 이혼해라. 이래가지고 무슨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냐? 그냥 이혼해. 그리고 상가도 내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위층 시아버지가 폭탄을 던져놓고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위층 여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서 있었고요. 저희는 더 있기 뻘쭘해져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이게 다 뭔 일인가. 올라갔다가 괜히 남의 집 이야기를 다 들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위층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긴 했어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긴 했죠. 위층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위층 집도 상가도 시아버지가 실질적인 소유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쩔쩔매는구나 싶었죠. 정말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한 사람이 맞았네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부터 정말 위층이 조용해졌죠. 시아버지 말씀이 세기는 했나 봅니다. 그렇게 1-2달 정도 지나고
창문으로 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어요. 위층이 이사 중이었죠. 말로만 그렇지 진짜 집을 내놓을지 몰랐는데 정말 이사를 갔네요. 다음날 위층이라며 누가 찾아왔습니다. 괜히 위층이라고 하니까 심장이 콩닥거렸네요. 새로운 이웃이었죠. 떡을 했다며 나눠주며 인사하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아 보였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이야기해보니 저희 아이랑 위층 아이랑 나이가 같았죠. 위층 사람은 아는 친구도 없는데 잘 됐다고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자고 이야기하고 돌아갔어요. 이런 게 이웃인데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새로운 위층 사람과 저는 친해졌어요. 위층 아이와 저희 아이도 단짝으로 몰려다녔죠. 저희 집에 위층 사람들이 놀러 왔어요. 아이들끼리 놀고 저는 위층 사람과 커피 한잔 하고 있었죠. 동네 지인분이 전화를 해서 받았더니 예전 위층 여자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 있던 상가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시부모가 창피해해서 명절에도 시부모 댁에 못 찾아온다고 하네요.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니 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알았다고 전화를 끊자 위층 사람이 제 표정이 안 좋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래서 당신이 이사 오기 전에 정말 이상한 이웃을 만났었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었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이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일이었죠. 여러분도 이웃 잘 만나시기를, 좋은 곳에서 좋은 일만 겪으며 지내시기를 바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하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